비트코인을 안 사는 이유는 정말로 합리적이다. 가격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조정은 길어지고 있고 차트는 한 방향으로 명확하지 않다. 뉴스를 켜면 늘 부정적인 이야기부터 나온다. 규제 이야기, 사기 이야기, 거래소 문제, 해킹, 세금, 통제.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지금은 아직 아니야. 조금만 더 지켜보자. 확실해지면 그때 사도 늦지 않아. 떨어지면 사면 되지. 이 말들 논리적으로 틀린 말 하나도 없다. 오히려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조심스럽고 너무 어른스럽다. 그래서 이 판단은 주변에서도 쉽게 반박되지 않는다. 가족에게 말해도, 동료에게 말해도, 스스로에게 말해도 충분히 납득이 된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여러 번 끝났다고 선언되었고 그때마다 이유는 충분히 그럴듯했다.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 있었고 실제 피해가 있었고 실제 실패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있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비트코인을 안 사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사람들이 가장 안심하는 그 지점이 역사적으로 가장 위험했던 지점이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안 사는 선택은 표면적으로는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인다.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고 시장 분위기도 애매하며 단기적으로는 아직 한 번 더 빠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든다. 그래서 기다린다. 기다리는 게 맞는 선택처럼 느껴진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문제는 비트코인 역사에서 기다림이라는 전략이 실제로 보상받은 적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신념의 문제도 아니다. 기대의 문제가 아니라 기록의 문제다. 2013년 비트코인은 처음으로 대중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리고 곧바로 마운트 곡스 사태가 터졌다. 당시 전 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약 70%를 처리하던 거래소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봤지?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중앙에서 관리 안 되니까 끝나는 거야. 해킹 한 번이면 전부 사라지는 구조잖아. 그래서 대부분은 그때 비트코인을 안 샀다. 그 판단은 그 시점에서는 정말로 합리적이었다. 2017년 비트코인은 처음으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가격은 급등했고 언론은 연일 광기, 버블이라는 표현을 쏟아냈다. 그해 말 시장은 이렇게 정리했다. 이건 전형적인 투기다. 튤립과 다를 게 없다. 다시 1,000달러로 돌아갈 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번엔 진짜 끝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또 기다렸다. 이번만큼은 기다리는 게 맞다고 믿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멈췄고 사람들은 현금을 쥐었다. 현금이 왕이다 라는 말이 다시 돌아왔다. 그때도 비트코인은 같은 평가를 받았다. 이런 위기에서 이런 자산이 살아남겠냐? 실물도 아닌데 공황 오면 제일 먼저 무너진다. 그래서 또 안 샀다. 그 선택 역시 그 순간에는 너무나 합리적이었다. 2022년 이번에는 정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만한 사건이 터졌다. FTX가 무너졌다. 대형 거래소가 파산했고 연쇄적으로 신뢰가 붕괴됐다. 언론은 이렇게 정리했다. 이제 비트코인은 끝났다. 암호화폐 실험은 실패했다. 이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때도 사람들은 안 사는 쪽을 선택했다. 그 선택은 논리적으로 거의 완벽해 보였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항상 같은 말이 남는다. 그때 살 걸. 이 말은 가격이 오르고 나서 바로 나오는 말이 아니다. 가격이 이미 멀리 가버린 뒤에, 기회가 눈에 보이게 사라진 뒤에 현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조용히 나오는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말한다. 더 떨어지면 살게. 좋다. 그 말 자체는 맞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더 떨어지면 더 살아. 하지만 이 문장에는 항상 빠져 있는 전제가 하나 있다. 지금도 이미 들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은 늘 똑같다. 지금은 안 사고 떨어지면 사겠다고 말한다. 그런데 막상 떨어지면 그때는 더 무섭다. 이렇게 빠지는데 왜 지금 사? 아직 바닥 아니잖아. 이번엔 진짜 다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또 안 산다. 그리고 가격이 반등하면 그때 다시 말한다. 아, 그때 살 걸. 이 패턴은 2013년에도 있었고 2017년에도 있었고 2020년에도 있었고 2022년에도 있었다.
이번만 예외일 이유는 없다. 비트코인은 완벽한 타이밍을 단 한 번도 허락한 적이 없다. 항상 사기 싫을 때가 가장 좋은 매수 구간이었고 안전해 보일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가격 차트보다 인간의 판단 지연을 먼저 시험하는 자산이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전부 투자한 사람이 아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아무것도 안 들고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선택지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때는 가격이 문제가 아니다. 물량이 없다. 비트코인은 필요해질 때 사는 자산이 아니다.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에는 이미 비싸고 이미 안전해 보이고 이미 모두가 좋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대부분이 늦었다. 지금 사라는 말은 전부를 걸라는 말이 아니다. 지금 사라는 말은 지금부터 이 자산과 관계를 시작하라는 말이다. 조금이라도 들고 있어야 하락이 기회로 보이고 조정이 공포가 아니라 전략이 된다. 아무것도 없으면은 하락은 정보가 아니라 공포일 뿐이다. 다시 말한다. 가격이 더 내려오면 그때 판단하겠다는 선택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아직 한 번도 손에 쥔 적이 없거나 하락을 직접 견뎌본 적이 없다면 그 판단은 실행되기 어렵다.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다. 시장이 흔들릴 때 무엇을 할지 모른다면 이미 준비가 안 된 것이다.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는 하락이 기회로 보이기보다 먼저 불안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시장은 그런 불안 속에 머무는 사람에게 기회를 따로 남겨두지 않는다. 비트코인은 용기 있는 사람만 남기는 자산이 아니다. 판단을 미루지 않은 사람만 남기는 자산이다. 완벽한 확신을 기다린 사람은 항상 역사에서 지워졌다. 이제 질문은 이것 하나다. 이번에도 또 같은 말을 할 것인가? 그때 살 걸. 아니면은 이번만큼은 완벽하지 않아도 불편해도 의심이 남아있어도 조금씩이라도 이미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인가? 비트코인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기회는 항상 조용히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 사라진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느리지만 단단한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빠의 투자 일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이 채널은 아빠의 투자 일기를 공유합니다.